예, 저희 조는 버트를 활용한 스터디룸 예약 챗봇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목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어떻게 멀티턴 챗봇을 구현했는지 데모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왜 그렇게 주제를 선정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많은 모델들 중에서 왜 버트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버트와 슬롯 태깅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디어젠에서 저희를 어떻게 교육하고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챗봇의 전망인데요. 챗봇의 전망 아주 밝습니다. 지금 사회 각 부분에서 쓰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IT 공룡 기업들에서도 엄청나게 자원을 많이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금 아주 보수적인 공공기관에서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챗봇의 필요성은 뭐 말씀 안 드려도 각계 각층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 또한 있습니다. 현재로서. 너무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버트라는 모델로 챗봇을 만들었고요.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를 했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한 뒤에 웹 서비스로 상용화까지 하고 예약 완료 문자 발송 서비스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데모 영상을 보시죠. 데모 영상인데 구동이 백엔드에서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죠. 그 다음에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띄워줍니다. 채팅창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인원수, 날짜, 시간 이렇게 3개의 정보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받아들인 다음에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말을 합니다. 전화번호도 말해달라고 하고 그럼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에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도 똑똑한 버튼은 다 대응을 해서 인식이 가능합니다. 예약 완료됐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답변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형식이 잘못됐죠.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형식이 잘못되면은 형식이 잘못됐다고 다시 입력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입력을 하면은 그때 제대로 인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으로 정보는 담겨 있는데 좀 꼬아서 말을 막 해봤거든요.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성함이 장첸이야도 장첸이 사람이구나 알더라고요. 좀 신기했습니다, 저희도. 땡큐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구현을 했고 스터디룸을 주제로 했고 예약이 완료되니 문자가 왔습니다. 규만이로부터 문자가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구현 영상이고요. 저희 팀 로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고요. 왜 버트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버트는 일단 자연어 처리 모델 중에 성능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통계 기반의 모델들은 단순히 빈도 분석만 하거든요. 그리고 단어 수준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음이어의 대처가 안 됩니다. 하지만 단어 문장 수준으로 임베딩을 한 모델들은 다 대처가 되고 심지어 전이학습도 하기 때문에 훨씬 성능이 좋은데 전이학습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개의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을 앞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면 앞 모델의 출력을 뒷 모델의 입력값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뒷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랜덤하게 줘서 처음부터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앞 모델이 이미 다 해놓은 걸 가지고 쓰기 때문에 훨씬 성능이 좋은 것을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위드 트랜스퍼가 퍼포먼스가 훨씬 좋죠. 그리고 엘모나 GPT나 같은 수준이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도 에버리지가 훨씬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버트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마스크드 언어 모델, 다음 문제, 양방향 앞쪽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트 프리트레인에 대한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앞 모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버트는 BP를 이용해서 토큰화를 수행한다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토큰화라는 건 자르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이 보케블러리의 이제 어휘사전이 되게 중요해요. 어휘사전에 없는 단어는 그냥 없는 말이에요. 인식이 안 됩니다.
하지만 BPI 알고리즘을 쓴다면은 모든 걸 다 잘라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ng을 기억하실 텐데 바이그램 n이 2입니다. 그렇게 해서 2개씩 빈도수대로 합쳐줍니다. 같은 단어로 했는데 여기는 없는 단어지만 여기는 이 4가지밖에 없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어휘사전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단어는 아우러 보캐블러리였는데 여기서는 인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기술을 사용했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된 단어와 두 문장의 연결성을 예측하면서 학습을 한다는 건데, 자, 일단 버트 같은 경우에는 배우 임유나 너무 예뻐요라는 문장이 있다면은 랜덤하게 하나를 골라서 마스킹 해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걸 예측하는데 왼쪽이나 오른쪽만에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쪽에서 봐서 이것만 맞추면 되니까요. 하지만 GPT 같은 경우에는 배우란 말이 있어야지 임윤아를 알 수 있고 임윤아가 있어야지 너무, 그러니까 앞에 단어가 있어야지만 뒤에 단어가 학습이 되거든요. 엘몬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보이지만 모델이 2개고 LSTM을 씁니다. 왜 LSTM이 여기 있는 트랜스포머보다 안 좋은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어 수준으로 훨씬 더 양방향으로 잘 학습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문장 예측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 이제 비지도 학습 모델이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두 문장이 연결된 문장인지 아닌지까지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어린아이같이 학습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버튼은 문맥을 반영해서 임베딩을 합니다. 이 임베딩이 제일 중요하죠. 컴퓨터는 이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밖에 인식을 안 되는데 이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건데 이것도 성능이 좋은 걸 사용합니다. 원래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LSTM을 사용하는데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LSTM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길어질수록 가중치나 정보가 소실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LSTM을 빼버리고 어텐션을 넣는 건데 어텐션이 무엇이냐? 정의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P, 쿼리, 밸류가 있는데 버튼은 그중에서 셀프 어텐션을 쓰는데 이 3가지가 같은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장에서 각 단어끼리 얼마나 관계 있는지를 측정하는 건데 배우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 문장 내에 다른 단어들과 유사도를 봅니다. 내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어텐션 맵이라고 하는데 이 어텐션 맵에서 소프트맥스를 하면은 총합 2의 확률 값이 되겠죠. 그것을 자기 자신이 포함된 값들과 스칼라 곱을 합니다. 단순히 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행방향으로 더하면은 배우에 대한 문맥 벡터가 나오고 당연히 이 벡터 값보다 훨씬 좋은 값이라는 걸 다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란 말을 했으면 자기 자신과 곱하고 한다. 그게 바로 셀프 어텐션, 셀프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이제 거기에서 RNA나 CNN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모델에 대한 설명 그만 이제 하고요. 뒷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이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앞 모델에서는 언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뒷 모델에서는 이제 그 말을 배운 사람한테 너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해라라고 세세하게 정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재석 씨가 발표한 내용이고 이게 이제 도훈 씨 내조인데 이게 저희입니다. 그래서 NER이라고 객체명 인식, 저희는 이제 슬롯에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작업을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롯 태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뒷모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에서 의미적인 개념을 추출하는 건데요. 임료 넥스트 보고 싶어요라고 들어왔으면은 처음에 프리트레인 앞 모델이죠. 앞 모델의 출력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모델에 들어가서 나온 값인데 보시면은 임료나는 배우 이름일 확률이 0.8, 엑시트는 영화의 확률이 0.7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말 영화 검색 사이트에 가서 더 잘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느냐면은 어려운 게 아니고 앞 모델에서 나온 출력값이랑 저희가 미리 해놓은 훈련시켜 놓은 완전 연결층이랑 내적을 합니다. 내적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사도가 나오죠. 그 유사도를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은 확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배우는 임윤아는 배우다, 엑시트는 영화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거고요.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슬롯 태깅 기술은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디어젠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3주차까지는 프리트레인, 4주차부터는 파인 튜닝에 대해서 배웠고 그거 이외에도 깃허브로 공동 작업하는 방법이라든지 배시 언어로 파이썬 파일을 간단하게 실행하는 방법까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프리트레인을 한 건데요. 어려운 게 아니고 다음 뉴스 기사를 웹프롤링 해서 정규 표현식해서 정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알버트를 썼는데 그냥 버튼이랑 똑같은데 라이트 버전이라서 더 가볍다, 훈련시키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어 사전 생성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BP가 여기 있죠. 예, 보캡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보캐블러리가 단어 사전, 어휘 사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 그리고 문장, 두 문장 나눌 때 세퍼레이션, 이것도 여기에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게 보캡 파일이고요. 이거 단어 사전을 바탕으로 바로 이 텍스트를 쪼갭니다. 알버트 실제 훈련하기 좋게. 그래서 여기 보캡이 들어가고 모델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 훈련을 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을 하는 제이슨 파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텐션 헤드수, 트랜스포머 블록스 나오죠. 이게 바로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어텐션과 트랜스포머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훈련을 실제로 해서 여기 TF 레코드 자른 거 해서 실제로 하면은 이렇게 파일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데이터 인덱스 메타가 있는 체크포인트 파일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가중치만 들어있지 이게 실제적인 프리트레인 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암만 해도 컴퓨팅과 안 되기 때문에 코바트에서 다른 조와 같이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한국어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요. 하지만 잘 보시면은 데이터 인덱스 메타, 보캡 이런 거 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거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죠. 파인 튜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먼저 저희는 챗봇이니까 슬롯이 있어야겠죠.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직접 스터디룸 업체들한테 문의를 해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슬롯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슬롯을 넣어서 문장을 생성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포맷입니다. 인원이라는 슬롯을 정했으면 뒤에 4명. 근데 이건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은 랜덤하게 바뀌죠.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직접 만들기도 했고 코드로도 만들어서 선정을 해서 4,300여 문장만 파인튜닝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itHub 파일 구조인데요. 이게 처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제가 아까 이거 갖고 왔을 때 가중치만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걸 이제 모듈화를 해서 실질적인 프리트레인 모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알맹이밖에 없고 여기는 껍데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짬뽕 시켜서 나온 게 이제 이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파인튜닝 데이터 다듬기가 있는데 저희가 훈련시킨 아까 정제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넣어서 여기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갖고 와서 토큰화까지 하는 것까지 갖고 와서 파인튜닝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은 테스트, 훈련, 평가 이렇게 다 6대 2대 2로 잘라진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파인튜닝을 실제로 합니다. 이때는 이제 테스트는 테스트용이니까 안 들어오고 트레인, 평가 그리고 여기 프리트레인 모델 그리고 많은 파일들을 가져와서 실제로 만들어진 게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인튜닝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할 때는 테스트를 쓰고 그리고 실제 외부로 구현할 때는 뭐 CSS, HTML 다 가져와서 구현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F1 스코어를 사용합니다. 왜 F1 스코어를 사용하냐면은 여기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되네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단순히 생각해보면 문장에서 정보가 아닌 단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O로 표시가 되는데 저희가 혼돈행렬을 생각해봐도 실제 TN의 값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로는 표시가 안 됩니다. 평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TN을 뺀 재현율 정밀도의 조합 평균이 F1 스코어를 사용하고요. 이 스코어 값이 정말 경이적으로 99.9%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4,300여 문장 중에서 20%를 테스트로 썼는데 800여 문장 정도 되고 거기에 평균 잡아서 3개 정도의 슬롯이 들어갔다 치면은 한 2,5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인식 된 슬롯이 4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버트의 성능이 정말 엄청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장을 인식을 했으면은 챗봇이 뱉어야 되잖아요. 하지만은 버트는 디코더가 없습니다. 이 버트의 그 E가 BERT잖아요. E가 인코더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GPT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생성을 했고요. 다 써줬고 코드로 다 제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률값이랑 다 보여진 건데요. 4월 30일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4월 날짜로 하고 거기에 대한 확률이 나오는데 잘 안 보이겠지만은 거의 99%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능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배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렇게 배분을 했고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GitHub 뭐 클론 수나 방문 수를 봐도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걸 반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탐구 자료는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될 겁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겠죠? 어저께 미리 써놓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기다려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거에 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경우의 수가 많아서 매번 바뀝니다. 이제 예약을 해야 되니까 예약할게요. 할게요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언제 하실 건가요? 오늘 4월? 오늘이 아니지. 여기 형식대로 안 하고 내일이라 해볼게요. 내일이 요거 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하면은 뭐 4시부터 5시까지요. 까지입니다. 해볼게요. 몇 명이신가요? 뭐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44명이라고 하면은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모든 걸 다 처리하고 4명입니다. 얘기하고 여기서 문자 받아보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네?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네. 이보람입니다. 라고 하고 핸드폰 어떻게 되세요? 이거 맞나요 지금? 네. 확실해요? 네. 이거 몇 발 안 남았어요 이거. 진짜요? 알겠습니다.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문자 왔나요? 왔어야 되는데? 왔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일이 언제죠? 내일이 5월 1일이죠. 내일이라 해도 알아듣습니다. 사람 뭐 1명, 2명, 3명, 4명도 다 알아듣고요. 3일 뒤에 누가 예약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이제 책보시고요. 질문을 제가 받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SKCNC에서 제공해주는 네? 에이브리라 AIBRIL 네? 에이브리라고 하는 책보를 교육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1,000만 원 단위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직도 이제 그 교육용으로 이제 그래서 이게 했었는데 비용을. 저희 이거 공짜예요, 공짜. 그러면 이거는 질문과 답변을 다 입력을 해놓고 네. 서비스 되게 하는 엑셀 시트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다 입력이 돼 있나요 지금? 답변은 다 입력이 돼 있고요. 답변은 제가 질문은 저희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4,300여 문장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안녕 이렇게도 당연하죠. 하이는 안 돼. 얘가 한국이잖아. 하이요? 일단 안녕부터 할게, 안녕. 안녕 나오죠. 하이로 해볼게요. 한국어로 하이. 자, 이렇게 나와. 잘못 인식돼. 하이. 하이로. 알겠습니다. 하이는 저희가 입력을 안 해놔서 이해 못했다고 나와요. 굉장히 똑똑하죠. 제 친구들은 이걸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뭐 해야 돼? 뭐 해요? 뭐 해는 예약에 전혀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개발자의 마음을 알겠네 이제. 이걸 가지고 놀라고 하면 안 된다. 네, 제 친구 여기서 막 가수 찾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아무튼 더 질문해 주셔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심지어 이 돌아가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 보면 하이라 입력을 볼 수 있잖아요. 욕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욕하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또 뭐 하면 저게 정보가 저장입니다. 로그 파일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게 이제 예약을 자동화하려면은 어디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나는. 당연하죠. 여기 지금 다 로그 다 남아 있고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해서 원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다 파일 형태로만 로컬 PC에 있는 거지? 그렇죠. 일단 여기서 구동했으니까. DB를 해서 하면 저희 원래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있죠. 우리 다 저기 선민이 있으면 게임 끝나죠. 그래. 그거는 뭐.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